11강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답은 쇼우 그리고 무이 이렇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오답 없이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제 푸치에니 같은 경우에는 대조 분석가설 나오면서 전위로 그 중에서 이제 부정적 전위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중재위는 모국어도 아니고 목표 언어도 아닌 중간 언어죠. 이 둘 다 이제 정답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2와 4만 그래서 2, 4를 골라주신 거 1점, 그 다음에 와를 1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한자나 도금을 누락하신 분은 0.5점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간혹 5, 6을 선택하시거나 1, 2를 야로 이제 선택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 까오 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5로 끝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제 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까오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슈이랑 장의 도금을 적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슈어 1성 적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3성에 4성. 근데 이 위에는 아마도 이 위에랑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신 위에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는 도금이고 슈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숨기다 할 때 장 대신에 장의 성조를 틀리신 분들이 좀 있었고 찌양이나 치앙을 또 이제 써주신 경우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답률이 높았던 이제 기평인데요. 이 부분 이제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오답이 나왔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것 자체가 그 오류 분석의 원인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습자가 왜 러와 르를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을의 존재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1점 계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발음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을 1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는 거, 그리고 러를 할 때는 이제 설첨을 튕기지 않지만 이 리을은 튕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1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국어에 리을을 얘기하지 않고 한국어에 르의 발음이 없어서 발음 오류가 생겼다. 요거는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1점 중에 부분 점수 0.5점을 드렸는데 정확한 게는 이제 르와 비슷한 리을의 발음이 있다라고 대체를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한국어에 르가 없고 러만 있다라고 한 경우는 이 러와 또 리을은 다른 발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고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라고만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 이거를 대응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뭐 슈를 발음한 다음에 이제 그 성대로 올려서 르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원인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건 우리가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이 위를 왜 한국 학생이 이 또는 우 또는 이제 우이 즉 위로 발음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인하고 발음 분석을 각각 1점씩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왜 이랑 우로 발음하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또 한국어에 이제 위와 이제 발음이 이제 그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야 돼서 이거를 각각 1점씩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의 위에 발음이 없다라고만 한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위가 있어서 혼동을 초래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이와 우만 있고 뭐 위는 없다 이것도 이제 부분 점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거를 모국어의 부정적점 이거를 목표 언어의 부정적점이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국어의 발음상의 부정적 전이라고 만약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CMBR 견표의 영향으로 위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얘는 사실상 이제 위에 해당하고 얘는 우에 해당하는데 한어 병은 표기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모 위에 대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견표 현상으로 인한 발음의 오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법의 발음 원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입술을 모아서 뭐 위로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답안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A의 음곡 부분에서는 이런 설명 없이 2, 3, 1도, 1도에 해당하는 게 1, 4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2, 3, 1도를 그냥 도수만 적어주시면 요거는 다 이제 점수를 1점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답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이 1, 4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1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갑자기 안 그려지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확한 음높이 대신에 뭐 빤띠, 본중띠어, 빤가오, 주이띠띠어 이런 거 등 쓰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는데 또 뭐 주이띠, 인중인, 가오인이라고 하신 분도 정답으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가오 다오디라든가 중지엔이라든가 요디 다오가오 등과 같은 말은 정확한 이제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 이런 것도 오히려 사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나이가 뒤에 사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5도, 2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었고 예의를 3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그 조업화 하는 부분에서 조업화라고만 하고 이 설명을 누락을 하면 이거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의의 부분을 여기 앙화로 이제 분석을 한 경우가 조금 있어서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앙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앙화라고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0.5점 차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예를 간혹 앙화의 현상으로 분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예예는 앙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를 수정을 했는데요. 나이나이 뒤에 나이나이 같은 경우도 운미의 탈락을 해요.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그래서 A, I 이렇게 끝나면 보건모 같은 경우에 2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정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0.5점씩 계산을 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요것만 적어주신 분이 0.5점, 둘 다 적어주신 분이 1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7번 문제에서 이제 문항 고르는 거 각각 1점씩 계산을 했고요. 이 주왕모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시왕이랑 이제 또 주시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찐시인에 대한 설명만 수로성 목적으로 가지고 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점수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주왕이 간혹 뒷빈 똥치의 명사성 목적으로 가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은 다 맞았는데 이 문항 자체로 5번이나 7번을 고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또 뭐 찐싱이 솔선 대사라 뭐 찐싱러시마 이런 식으로 찐싱러 뭐 그 런전 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뭐 방식 원인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찐싱러 이제 런전 비니 할 때는 비니 자체가 원래는 이음절의 동사인데 이 경우에 얘가 이제 그 체어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명사성 목적어로 변하게 되면서 이 경우에 이제 동시조사어를 동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짜오슈이 자체를 동사 목적으로 봐서 7번을 고르신 분도 있었는데 이 꽁카이 짜오슈이 자체가 공도수업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여서 7번은 문제가 없어서 이제 고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번도 오답이 되게 많았던 문제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화핑다포라고 하는 건 그냥 꽃병이 깨졌다는 그런 서술에 불과한데 화핑다포라 라고 했을 때는 누가 깼느냐라는 매일매일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동조어죠, 뭐 저렌저 아니면 뭐 실시저, 동조어다 화투저 뭐 아니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은 다 정답을 드렸고요. 그런데 B가 매일매일을 책망한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 점수를 드렸고요. A가 누가 꽃병을 펴는 건지 묻는 거다 뭐 질문이다 D1이다 E1이다 이렇게 하신 거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가 지문이고 B가 서술이다 이렇게 한 경우도, 그리고 B가 처치문과 처치를 나타내고 목적어가 땡지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서 어용의 관점에서 그 꽃병을 깼다라는 사실 자체를 마치지를 썼을 때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본 거라서, 그리고 A가 누가 꽃병을 깼냐고 물어서 B에서 매일매일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고, A가 책망의 어감을 나타내고 B는 꽃병을 깨진 사실을 강조했다는데 이거는 사실 해명이 뒤바뀐 거죠. 그리고 A가 동작 상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강조보다는 그냥 일반적 사술이에요. 그리고 A가 동태의 의미를 B가 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분석일 것 같고, 그 다음에 A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B는 여동생님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없는 어감입니다. 근데 이제 여동생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A가 동태, B는 상태 변화라고 했는데 차치문이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그 책임자를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꼭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쇼시를 강조한다는데 쇼시가 아니라 시시죠. 시시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돼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분석을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원래 진술문인데 의문문을 나타내면 원인을 묻는다고 하고 B는 이제 틀린 문장이다 하는데 B는 틀린 문장이 아니죠. 그 A가 청자를 나무라는 어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질책의 어기는 오히려 B에 있다. 그리고 B가 사물에 대한 처치 상태 변화고도 마찬가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 피동인 슈슈주의지를 썼을 때와 이 빼이가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떤 어감상의 차이가 있느냐 아까 포인트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실인데 이 빼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창칭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았던 상황은 아니라서 뽀로이, 뽀위콰이 요거는 정답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뜻밖이다 라는 어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열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의 의미의 중점이 뭐 행동, 동사, 뭐 수러에 있고 B의 의미 중점은 뭐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도 있었고요. 또 이 오른토의 카일라에서 이 행위의 주체를 모른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B가 생략된 목적어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그 빼이, 쉐이, 퇴 카일라디 쉐이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또 B가 사역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피동문이기 때문에 사역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A는 의미상 피동, B는 그냥 피동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고, B가 동작을 강조했다. 또 B의 불만의 어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뿌로이, 뿌이, 콰이 이 부분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B는 상대방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한 거다. 그리고 뭐 B가 수사에 대한 처치를 강조했다는데 B가 쇼시에 대한 처치를 강조했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어서 정답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와 인신을 일단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이와 인신의 귀납이 틀리면 점수를 그냥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라이가 기본인데 이거를 인신이라 했다 그러면 아예 뒷문항에 맞아도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래에서 위로의 이동이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칠라이 하는 부분에서 그냥 여기만 보시고 기립이다. 뭐 앉아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방향성 자체가 뭐 짠칠라이뿐만이 아니라 뭐 셩칠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기립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 칠라이의 전반적인 인식을 적어주셔야 기본 의미를 방향 의미를 적어주셔야 돼서 이 부분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또 어떤 분은 모든 문항에 그냥 기본이라는 인식을 다 나열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문제 요구사항에서 완전히 어긋난 이런 것들을 중고선 파우티라고 해요. 그래서 바우티를 한 경우가 되겠고요. 혹은 이 칠라이를 인신이로 해서 어떤 일이 시작됨을 나타낸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아치 닐라이에서 어떤 상태가 정태에서 동태로 전환됨을 시작을 알린다 할 때는 이렇게 쓰였을 때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관라이 할 때 관라이의 그 포인트는 회부 정착 그래서 회복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님이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만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가이꼬라이라든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좋은 것으로 됐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없어서 이것도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에서 동태로의 어떤 그런 의미의 전환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한 경우는 이 경우는 칠라이의 그런 그 의미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또 목적의 완성을 나타냈다라고 한 경우에는 샹라이의 인신이 해당하겠고 불확실해서 확실로 변했다고 하신 경우 출라이의 인신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꾸얼라이를 간혹 기본 의미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춘라이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데서 이제 새로운 게 생기다, 이제 불확실한 거에서 확실해지다 이 부분이 포인트였는데 이걸 그냥 뭐 파시에 추주이 이런 것들은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뭐 BNB에다 CB에다 뭐 CNC다 라고 이제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는 드렸는데
사실 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B&B 쉬비에 적었는데 제가 점수를 안 드린 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0.5점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거에서 의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했던 경우도 이제 그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이 출라이 자체를 인신이가 아니라 기본 의미로 이제 분석을 하신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분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쉬, 찐시 이게 포인트인데, 이 찌쉬의 이제 척필자 유의하셔야 되겠고, 뭐 지시다오 현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만 지속해온 걸로 시알라이의 인신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본 의미로 분석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률이 높았는데 일단 1, 3번을 고르시고 1번의 그 근거는 정태보호를 동반을 할 경우에 정도 부사를 쓸 수 없다. 이게 돼야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합사를 쓸 때 앞에 있는 동사성 성분이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1번의 근거를 적으실 때 이 그 레이더 레이더 뭐였죠? 레이더 저부동 이거를 레이거 저부동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데 덜을 써도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레이가 동사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레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부사와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 자체가 수로로 쓰인 거고, 그 앞에 이제 정도부사의 수식을 또 레이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고치신 분이 있었는데요. EDR이 수로 앞에서 쓰여가지고 부사어로 쓰여서 비교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오 라이디알이 아니라 자오디알 라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요거 같으면 자오라이 이디알, 자오이디알 라이, 라이자오디알 이게 다 되는 그런 그 예외에 속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경우에 해당하겠고요. 3번은 이합사 대신에 동목구조, 술목구조,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를 쓰신 분도 그냥 점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 이제 다 인정했고요.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 목적어를 동사 앞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한 경우는 조금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学汉语 学的 怎么怎么样 할 때 앞에 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 이 쉐가 생략이 돼서 한이 쉐더 이렇게 된 거라, 결과적으로 목적어 동사 앞에 오긴 했지만 이 근거의 포인트는 목적어를 동반할 때 동사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합사 뒤에 수록된 목적어가 올 때 이합사 뒤에 이합동사를 붙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도보어 더 앞에 수로성 성분을 두어야지 뒤에 한 미더 뭐 이런 식으로 그 명사성 성분을 둘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은 제가 부분 점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吃饭吃的太少喝的太多라고 했을 때 이게 비교 대조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타입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번을 고르신 분도 많던데요. 우리가 보통 비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동일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我吃饭吃的多他吃的少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我吃的很多他吃的很少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성립을 안 하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극히 적고 이거는 되게 많다 이런 의미라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 주어를 생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렬 대꾸의 문장으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당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식당은 안 잘한다 할 때 이 어떤 식당이 또 주어가 요드팡과 요드팡가라고 하더라도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요리를 잘하는 식당이고 여기는 요리를 못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문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서 요거는 근거로 부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조합 방식 자체가 비스, 여기에서 비스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1이 이제 사용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3번으로 해석을 하셔서 학생이 가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 색깔의 상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서 간혹 3을 좀 고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여기 뭐라 그랬네요. 2번을 좀 이제 고르신 분도 있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화, 만화, 가요, 이런 영상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 리엠프 만드는 걸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번에 이 간화자를 고치는 건 대부분 다 맑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화 편방이다 혹은 유추 간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거 0.5점, 이거에 대한 설명을 0.5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0.5 이렇게 이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체자를 고치는 건 1점씩 드렸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채점을 했는데요. 이 유추간화 부분 자체를 여기 초서 해화라든가 생략법, 부호법, 윤곽법 등으로 분석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을 초서 해화한 다음에 이를 유추간화했다라고 하신 분은 당연히 점수를 드렸고요. 유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들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서 이거 젠, 화, 편, 방 해도 되지만 유추, 간화를 쓰셔도 답이 됩니다. 이게 써지지가 않는데 되네요. 그래서 이제 레이, 투이, 젠, 화를 쓰신 분도 물론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화, 푸지엔 혹은 뭐 제화, 편, 방 혹은 뭐 동인다의 기자지에 뭐 꼬우전신즈라고 하신 분 이런 경우는 이제 오답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위에랑 칭위에가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 가로 안에 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위의 파이라든가 신위의 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원래 오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창조사 쓰신 분 있었고 신경리 쓰신 분 있었고 근데 이거 신위에는 거의 다 맞춰주셨고요. 이 칭위의 부분을 구엽으로 쓰신 분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7월 10화와 구엽 10화의 비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0화 같은 경우에는 산문식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구엽은 안 되죠. 구엽은 현대주의 기법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후디에 간혹 좀 쓰신 분이 있었고 이제 목록 뭐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었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10화가 될 수 있는 거는 7월, 구엽, 현대 10화, 목록 10화 그리고 원탄 요랑저 상징 10화 이런 것들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는 대부분 맞춰주셨는데 이제 간혹 오답자가 있었고요. 이 한 단계에 대해서는 이 한 단계에 이제 차별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한자라든가 이 한 단계 할 때 단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 매미선자를 쓰셨다 했던 거. 무단팀 같은 건 돌려라 이제 유목맥 나와야 되고요. 이게 안 맞죠? 예정 이야기니까. 그래서 화면기 무단팀의 같은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난가테스전 난가기를 좀 쓰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제재이긴 하지만 이제 친중기를 전신으로 한 건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문제 부분에 대해서요. 1번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이제 국방문학이 아니면 모두 이제 그 내공로다라고 하면서 그 문예 창작을 제한했다, 극단적으로 제한했다라는 게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을 0.0.5점. 근데 이 전반부만 쓰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쓰시면 그냥 0.5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공익성을 강조하고 민족 통일전선의 혁명작품을 써야 한다라고 하신 분은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또 요거를 양계고 이제 논쟁 중에서 대중문학과 국방문학이 양존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는 노신의 주장으로 쓰셨던 분은 이제 오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번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다 대부분 써주셨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항전과 무관한 재료도 이제 그 진실되고 유효하기만 하면 받아준다. 그래서 내용이 공허한 항전 팔고를 반대했다 0.5점씩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동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전과 불리한 창작을 모두 반대했다라는 거를 0.5점씩 쪼개서 이제 그 점수를 드렸고요. 이건 1, 3 부합하고 2는 부합하지 않는다. 내용 들어가는 다 점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문학의 목적이 항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은 부분 점수. 항전을 불리한 창작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대중문학과 국방문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노신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문학이 대중의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잘못 풀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좌익 작가가 양심주의 항전무관론을 고치했다. 그래서 비판했다라는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3번 주장에 대한
이 말자는 맞는 말이지만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이거랑 이제 겹치는 내용을 빼야 되겠네. 그리고 그래서 요 3이 1, 3이 다 부합해야 되는데 3만 부합한다고 한다던가 1이 혹은 1, 2, 3 모두 부합한다던가 하는 거는 이제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후어가 할 때 이 후어를 쓰시게 되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좀 척별자 중에서도 점수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척별자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발부단 부분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런 그 패권주의, 공명, 패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멸시, 허무주의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나타냈다라는 것도 이제 점수를 드렸고요. 그런데 제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패권만을 추구하며 견책했다. 이것도 점수를 드렸어요. 근데 패권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낸다. 개인의 과일차이 보이, 수왕전 안초의 분노, 비분관계, 우울함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다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애국정신을 나타낸다. 이거는 맞지 않고 이런 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허망함도 상관이 없고요. 전쟁 후 패전에 대한 신정 이것도 아니고 통치자의 가혹함 착취 단순히 뭐 현실에 대한 뭐 어두운 부분을 그렸다 이런 것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권에 대한 갈망도 아니죠. 오히려 패권에 대한 부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어관 관리가 되는데 뭐 그런 그 관리로 이룬 성과가 다 소용없음에 대한 허무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문답 형식 중에 영웅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이제 작가 자신의 이제 불운함, 어떤 심세, 이런 것들에 대한 한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의 고독함을 나타냈다, 뭐 여인의 그림을 나타냈다, 이런 거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노년에 대한 뭐 한탄, 뭐 이런 거다 부분 점수 드렸고, 그 외에 뭐 청춘의 연애를 회고했다, 뭐 동년을 그리워했다,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다, 뭐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냈다, 작가의 고독함을 나타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로써 11강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